친길계입니다. 친길계가 무슨 말이야 싶으실 수 있는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어게인 전한길 입당에 국힘 친길계로 침몰할 참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친길계, 전한길계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이 전한길계가 왜 나오는 거지? 이 전한길 씨가 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이미 지난달 9일에 본명으로 전한길이 아니라 전유성인 것 같아요. 이 전유관이 본명인데 전유관이란 본명으로 입당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들 잘 알지 못하는 이 기자 언론도 잘 알지 못하고 쓱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입당을 했었더라라는 거죠.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국힘 입당 전한길 수만 명과 함께 가입했다. 그 수만 명이 누구죠? 사랑합니다. 전한뉴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윤 대통령을 품고 전한길을 품고 가는 사람을 국힘 당 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같이 지지하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좀 즐겼습니다. 기자들이 전화 오고 전한길이 당 대표 출마하느냐? 기분 나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그거 있다면 그건 내 출마하고 싶습니다. 평당원 대표 있으면 이제 그건 내 출마할게요. 네, 지금 윤영걸 대표님. 네. 약간 극우적인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전한길 씨. 그런데 입당 자체도 논란이긴 한데 입당의 목적을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밝혔다라고 보여요. 나를 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될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을 하겠다라는 선언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이 원하는 개혁 쇄신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상징적인 사건이 전한길의 입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살려면 세 가지를 끊어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극단적 세력과 절연. 또 하나는 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을 한 윤 전 대통령하고의 절연. 또 하나는 부정선거. 선거를 더 공정하게 하자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로 됐다. 이거 세력 갖고는 앞으로 집권하기 어려워요. 이 세력하고도 절연을 해야 되는데 네.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극단적인 세력이고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자는 사람이고 부정선거를 가장 높이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당을 해서 앞으로 전당대회 대표를 그 윤 대통령하고 자기를 품는 사람을 뽑겠다. 국민의힘이 고쳤을 수 없는 당으로 지금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수선 갖고는 안 되고 네. 지금 다 부수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재창당을 하든지 신당을 만들든지 해야지 지금은 더 이상 고쳤을 수 없는 당이 돼버렸다. 전한길의 입당이 상징적인 그 사건이고 상징적인 지금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윤영걸 대표님이 늘 하셨던 게 화전, 이 밭을 다 불태우고 그 위에 새롭게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신당 말씀을 하셨어요. 재창당을 해야 된다.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더 심각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얘기를 보면 최창길 교수님 이런 얘기도 해요. 평당원을 대표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건 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공식 직책을 맡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전파가 아까워요. 전한길 씨 얘기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니 부정선거를 그렇게 주장했고 계엄을 그렇게 옹호했고 말이죠. 탄핵을 반대했고 저런 사람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입당을 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힘 내부에서. 좀 어이가 없어요, 저는. 어이가 없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87년 이래 87년도가 민주화가 87년도 아니었어요. 13대 대선이 87년도였으니까. 그 이래 저런 정당 처음 봐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물론 원인을 굳이 분석한다면 이게 총선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거 같아요. 그 과거에 윤석열 의원이 했잖아요. 다 잊어버리더라. 1년 있으면 다 날 뽑아주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지금 전한길 씨를 입당을 시키고 그리고 입당이 자유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최근이야 뭐 2, 3일 전인데 윤석열 의원이 주최하는 뭐 리셋 코리아인가 뭐 이런 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한길 씨도 거기 오고 네. 또 의원들이 거기 우르르 가고 참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우리를 뽑아준 지지에서 40%의 유권자가 있다.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유권자 40%는요.
그냥 보수당에 대한 정체성으로 찍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분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40%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런 식의 논리를 갖다 대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뭐 혁신, 쇄신은 그 자체가 너무 사치스러워요 이제. 얘기 자체가 저거는 부정선거 그리고 계엄, 탄핵 그거 넘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과거에 민주당이 어려울 시절이 있었어요. 대통합 민주신당 이후로 꽤 어려웠죠. 그 시기를 좀 겪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창당 이런 거 다 의미도 없고 저런 정당이 얘기하는 것도 사치스러운 것 같고 상당한 시간을 겪어라. 그래야 새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네. 보통 최 교수님이 살짝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는 그 단계를 살짝 넘어선 단계로 보인다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사치스러워요. 혁신 됐어요. 사치스러워.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비판을 좀 해주신 또 다른 형태의 또 다른 비판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전한길 씨 얘기를 들어보면 전당대회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확실합니다. 목표가 확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권 주자이기도 하고 또 혁신을 얘기하는 당내 인사들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에요. 같이 볼까요? 먼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윤어게인 아이콘을 입당시키는 걸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철수 의원입니다. 친길 당대표, 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 당으로 침몰시킬 생각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전한길을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입당을 좀 거부해야 된다고 지금 지도부가 입당을 거부해야 된다고 입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네, 입당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있어요. 라는 질문. 입당됐습니다. 뭐 입당된 거를 뭐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더불어서 지금 사무총장의 얘기인 거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한길 씨는 6월 8일에 입당했음을 어제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본인 SNS에 쓴 거예요. 어떤 당원이라도 당원 당규에 명시된 당원의 의무를 어기면 마땅히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고 국민의힘의 자정 능력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 사무총장 원내대표의 입장인 거죠. 국민의힘 자정 능력으로 좀 되지 않겠냐. 뭐 입당한 걸 어떻게 아냐 그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경미 변호사님. 지금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죠.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생각에 전에 김계리 변호사는 입당이 거부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뭐 당원 당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명시를 해놓고 있는지까지를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뭐 입당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격 심사 같은 게 만약에 할 수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만약에 김계리 변호사는 그때 당시 이제 입당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런 보류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네. 당시도 이제 그런 식의 어쨌든 이제 그 일관성 있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면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뭐 SNS에서 밝힌 내용을 봤을 때는 뭐 입당 자체는 그때 당시에 뭐 본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좀 심사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았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절차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뭐 제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서 조금 뭐 당원 당규에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조금 뭐 부실했던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본명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요 인물이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바로 입당이 됐었는데 지금 입당이 된 이후에는 뭔가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다 자정 능력이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조건 따라간다던가 이러진 않지 않겠느냐라는 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지금 얘기예요. 지금 현재 김계리 변호사의 경우는 계속 보류가 된 상태인 건데 근데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 본인이 입당한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에 전한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친길계 만들고 싶습니다. 친길계 써놨잖아요. 왜요? 간첩들 축출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친길계 만들어 전한길이가 뭐 한 자리 하나 안 한다 했지 않습니까? 당 가입하는 걸 가지고 왜 그래 겁내지? 한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하고 김용태가 얼마나 전한길을 대단한 사람이고 무섭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야.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전한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입당한 거 갖고 입당만 했는데 왜 난리야? 내가 이렇게 무서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탄핵 국면에서 전한길 씨가 개인 한국사 강사긴 하지만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죠. 네. 그래서 저는 탄핵 국면에서 뭐 집회하고 유튜브 활동하고 한 거는 저는 그건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탄핵 반대 여론도 그만큼 높았고 12.3 개헌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탄핵 반대해서 자진하야적으로 또 대통령을 해서 개헌 쪽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근데 전한길 씨는 지금 역할이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가야 할 길하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손잡고 가고 강성 어떻게 보면 수골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하고 손잡고 가는데 어떻게 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잖아요. 전한길 씨를 빨리 그 윤리위원회든지 열어가지고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하고 전한길 씨 생각 같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당 같이 하라고 하고 내보내야죠. 어떻게 손잡고 같이 가겠어요. 지금은 문 삐끔 열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문 열고 들어와서 방 보다가 네. 윗목에 좀 앉았다가 슬슬 이제 아랫목으 옵니다. 그럼 저 국민의힘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힘이 뭐가 되겠어요? 국민의힘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옛날 처음에는 친윤, 반윤, 친윤, 친한, 네. 한동훈이죠. 지금은 친윤 대 어떻게 보면 반한. 네. 친한 대 반한. 네. 이제 자꾸 개파 싸움을 옮겨가고 있어요. 거기에 정광훈 씨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한에 또 숟가락을 얹어 놓으면은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시다가 전광훈, 전한길 약간 막 왔다 갔다 제가 약간 헷갈리신 부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할 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앞서서는 전한길 씨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이 거론이 됐었던 게 전광훈 목사였었죠. 윤어게인 전한길 국힘 입당, 아스팔트 보수의 잠식 위기감. 아스팔트 보수의 잠식 위기감의 차원에서 전광훈 목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최창렬 교수님. 전광훈, 전한길 뭔가 좀 약간 데자뷰 같은 느낌도 있고요. 지금 전대 적극 개입한다 그랬었는데 전광훈 목사가 사실 전대에 뭔가 개입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있었어서 논란이 됐었던 적도 사실 앞서 있긴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혁신을 한다, 뭐 안 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있었잖아요. 윤희숙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새로운 국면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한길 개인의 입당 그 자체보다도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극우 세력, 이른바 극단적 세력을 입당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 전당대회 당원들의 투표권이 있으니까 전당대회에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냥 빼박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들어와서 당원들이 가입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당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죠. 네. 가입해가지고 지금 저 전한길 씨나 저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해서 전당대회에 압도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혁신이 뭐냐 끝나는 거예요. 지금 혁신위원회가 이제 전당대회까지 당대표 뽑을 때까지 선출할 때까지 뭔가 쇄신의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당대표가 그런 사람이 뽑히면 전한길 씨나 과거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 뽑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들이 당에서 뽑은 당대표인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무슨 쇄신기 혁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면 말이죠. 한국의 야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에요. 네. 제1야당이 그렇게 가면요. 여당, 정부 여당, 여권에 대한 집권 세력에 대한 견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저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만 사실상. 근데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통합 협치는 근본적으로 깨져요.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제1야당이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극단적 세력을 치부되고 그럼 제1야당에 대한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가 없어진다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가 아까 우리가 사법 체계 얘기했습니다만 단순하게 전한길 씨의 세력이 뭐 당대표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위기는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가 무너진다. 네. 그게 가장 큰 위기라고 봐요.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예요. 저건. 국민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위기다. 네. 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말씀하시는 중에 속보가 지금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의원의 강릉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다. 강릉 사무실도 압수수색 중이라는 얘기는 다른 데도 더 국회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렇다면 잠깐 살짝 이경민 변호사님. 권성동 의원의 사무실, 여의도에 있는 이 의원회관 사무실과 강릉에 있는 지역 사무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거. 이거는 권성동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좀 연루가 돼 있다고 특검은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을 한다라는 말은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뭐 혐의가 유죄를 가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혐의가 이제 쌓이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 심정이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증거들을 이제 합수를 하고 나서 뭐 포렌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러면 네. 이제 추가적으로 피의자 신분으로도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된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제 발부를 해준 것은 결국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지금 이 통일교의 간부와 건진법사가 나눈 대화가 살짝 공개가 됐었었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통일교 신자들 만약에 좀 가입을 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친윤계 모 인사를 좀 이 전당대회에서 당선시키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인사가 권성동 의원이었다. 근데 결국 안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었는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국회 그리고 이 강릉 사무실이 양쪽 다 압수수색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건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국민의힘 상황 뭐 쇄신이고 혁신이고 다 의미가 없어요. 사치예요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윤희숙 혁신위가 지금 현재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볼까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비대위에 혁신안을 들고 가서 보고를 하고 막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잔뜩 둘러싸서 지금 막 뭘 물어보고 있죠. 비대위 혁신안 보고한 윤 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그 혁신안에 대해서는 별 말씀 없으셨나요? 다구리? 다구리라는 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공개 때 있었던 얘기니까 그냥 다구리라는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네. 다구리 당했다. 힘 못 받는 윤희숙 쇄신안 인류안의 길 건너라는 거. 사실 이 표현이 저희가 표준어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 표현을 저희는 이 집중 공격 정도, 몰매 정도로 좀 저희가 순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집중적으로 좀 공격을 당했다. 내가 비대위에 보고 혁신안을 보고했더니 몰매 맞고 나왔어요. 라고 윤희숙 위원장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윤 위원장은 보고를 했는데 나는 비대위에서 몰매를 맞고 나왔다. 이 얘기인즉슨 비대위가 혁신안에 대해선 거부하는 입장이다라는 얘기로 지금 들리는 거거든요. 우선은 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거죠. 물론 뭐 이번 18일 날, 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안을 오케이 받아들일 거냐 안 할 거냐 결론은 내겠죠. 네. 하지만은 지금 이 당 지도층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기류가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분된 상태에서 뭐 저렇게 몰매를 맞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당이 손을 합쳐서 지금 나가도 그 앞으로 갈까 말까 한데 지금 저렇게 감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윤희숙 혁신안에 대해서 상당히 뭐 긍정적으로 봐요. 하지만은 조금 더 혁신위원들한테 의견 수렴도 좀 하고 국민 공감대를 좀 얻는 좀 이런 과정도 조금 필요할 텐데 혼자 결정해서 4명 명단도 발표했다고 그래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뭐 동혁 의원 네. 뭐 4명 했다는데 그거 좀 설득력이 뜬금포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희숙 혁신안에 대해서는 저는 그 혁신하겠다는 그 신념 그거는 100% 지원하고 찬성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혁신안을 뜬금포처럼 내버리면 책임 면에서는 확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윤 어게인 집회 나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박죽, 우왕좌왕, 좌충우돌 국민의힘 지도부인데 윤희숙 혁신안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이다. 뭐 2004년 때는 그 당 37명이 당 중진들이 그 출마 안 한다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삭대기 정당 논란이 있을 때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근데 2004년에는 총선이 있을 때입니다. 지금 총선 앞으로 3년 남았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꿈쩍이라도 하겠어요? 제가 보면 꿈쩍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 윤희숙 쇄신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이게 지금 뭐 총선이든 뭐든 뭔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뜨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과연 되겠느냐. 말씀은 이제 인요한의 길 건너가 제목인데 걸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인요한의 길인지 김용태의 길인지 안철수의 길인지 일단 그 길을 걷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지금 관련해서 여기는 이 힘 못 받는 윤희숙 쇄신안이라고 지금 나왔죠. 지금 윤 위원장도 굉장히 좀 살짝 과격한 뭐 그런 이 몰매를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지금 썼는데 근데 비대위원들은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김대식 위원 얘기 들어볼까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윤희숙 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위로하는 자리였다. 무슨 그런 몰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위로하는 자리였어요. 분위기 좋았는데 왜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윤 위원장과 비대위가 생각하고 보는 게 완전히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윤 위원장이 딱 4명을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죠. 아까 말씀하신 뭐 송원석 원내대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장동혁 의원이 어제 저희 MBN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특검 3개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서 계속 칼날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누구 쫓아내자, 누구 잘라내자, 누구 죽이자 이러고 있습니다. 107명이 모여서 그 특검을 막아내고 이제 개헌도 할 겁니다. 민주당은. 뭐 쇄신도 다 좋습니다마는 우리가 큰 수술을 할 때 마취하고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체력이 약해 있으면 링거 맞고 조금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득점이 될 때 희생이 있는 거예요. 주자도 없는데 희생 펀드 돼서 뭐 하겠습니까? 네, 장동혁 의원 이렇게 얘기했죠. 최 교수님. 주자도 없는데 희생 펀드 돼서 뭐 하겠습니까? 주자가 없지 않아요? 라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장동혁 의원 등 이런 분들은 쇄신할 생각이 없어요. 쇄신하지 않는 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정치 유불리를 따져보니까 지금 쇄신하고 그래봐야 정치 생명 연장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저에게는 말이라는 게 논리 구성하기 나름이에요. 특검으로 조여온다. 뭐 특검이 조여오긴 뭐 조여옵니까? 죄가 없으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윤희숙 위원장이 아무리 뭘 하고 싶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송원석, 나경원, 윤상현, 장동희 얘기했는데 뭐 된다고 얘기하고 생각했겠어요? 전혀. 제가 볼 때 윤희숙 위원장도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고 또 하나 윤희숙 위원장이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윤희숙 위원장의 진정성은 제가 알겠는데 네. 그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개파 없는 걸로 하자. 혁신 쇄신안에. 근데 정당에 개파가 없을 수가 있나요? 개파가 있는 게 당연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개파 싸움이 너무 갈등이 심해지면 개파 우리 활동 자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친윤계와 친한계를 동렬해뒀다고요. 이건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왜 개파 싸움 하냐, 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우리 정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은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양비론으로 가는 거예요. 양비론이라는 게 시시비비를 갈 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양비론으로 가가지고 친윤과 친한을 동렬해 놓는다? 좀 거기 동의하기 어려워요. 친한이라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계엄에 반대했고 또 탄핵에 반대했었어요. 근데 친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렬해 놓을 수 없다고요. 근데 이걸 같이 양비론으로 개파하지 맙시다라고 원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같으나 내용을 볼 땐 대단히 애매해요. 그 4명에 대해서 거취를 결단해라라고 얘기한 건 쇄신의 입장을 강조한 걸로 보이는데 두 번째 얘기는 좀 이상해서 저렇게 가면은 정치성이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윤희숙 위원장의 혁신안이 힘을 받으려면 지금 친한이든 친윤이든 일단 개파 자체를 없애자고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동일선상에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 좀 오류도 좀 있는 것 같다. 그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친윤, 친한에 이어서 친길도 나올 것 같은 상황인 거죠. 우후죽순 나오는 이 개파 윤 위원장 생각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금요일 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날이죠. 지난주에 19%였었는데 오늘은 몇 퍼센트가 나올 것이냐 여부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